안녕하십니까. 노스 밴쿠버에 있는 WSE 위성 에듀케이션의 김희성 원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밴쿠버 유학을 하신 분이나 뭐 여기 살고 계신 분들, 우리 밴쿠버에서 가장 뛰어난 UBC를 포함한 BC주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여러분이 직접 다 어, 어, BC 에듀케이션 플래너를 통해서 원서를 작성해서 UBC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C Education Planner라는 걸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나올 텐데요. 자, 그래서 먼저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위해서 계정이 없다면 계정을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들어가셔서 BC Planner, BC Education Planner, BC를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Apply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계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계정을 만들 때는 이메일 받아야 될 이메일과 패스워드 입력하고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센트 박스, 컬렉션 박스에다 동의를 하고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클릭하시면 어, 어, 이메일로 확인 메일이 오는데 그것을 컨펌하면 이제 계정이 활성화돼서 이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이 되겠죠? 자, 로그인이 되면 처음 들어가서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퍼스널 인포메이션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라인이 있는데요. 여기 뭐 리걸 네임에는 반드시 그 패스포드에 나와 있는 이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other name이라고 학교에서 영어 이름을 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기다가 이름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그 가족 관계 때문에 last name이 변경된 사람이 있으면 이전에 쓰고 있던 family name, last name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language나 그 다음에 citizenship이 어딘지 쓰시면 되겠고 contact information에 가셔서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어드레스와 포스털 코드 그리고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되겠고 emergency contact은 어, 있으시면 쓰고 없으면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는 아카데믹 히스토리를 쓰시는 란인데요. 자기가 8학년에서 12학년까지 세컨드리 교육에서 다녔던 학교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되는데 학교가 하나면 뭐 하나만 하시면 되겠고 중간에 이제 전학을 했을 경우에는 애들을 해가지고 8학년에서 12학년까지 다녔던 세컨드리 교육 과정의 모든 것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포스트 세컨드리 인스티튜션 여기에는요. 지금 현재 12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포스트 세컨드리 쪽에는 여기는 기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 타이포가 됐네요. 히읗이 빠졌네요. 네, 그 다음에 퍼스널 인포메이션 이렇게 컨택트 인포메이션 아카데믹 히스토리를 다 입력하면 이제 start applying 이걸 누르시면 이제 apply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 자, 개인적 프로파일은 다 됐고요.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인스티튜션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아래쪽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대학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학 중에서 UBC나 뭐 여기 BC주에서 많이 가는 사이먼 프레이저, SFU 같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죠? 음. 자, 오케이. 고르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UBC를 선택하게 되면 자, 요런 인포메이션이 뜨는데요. 지원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순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choose what to study 요거죠.
요거는 1지망 학위와 2지망 학위를 선택을 하는데 뭐 1지망만 선택하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2지망으로 선택을 할 경우에 합격률이 조금 높아진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주 경쟁이 치열한 그런 학위 부분에서 지원을 하신다면 2지망 정도를 선택하시면 고려가 되니까 그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view Admission Requirements 지원 자격 요구 사항인데요. 요걸 갖다가 반드시 확인해서 자기가 과연 이 학위에 지원할 과목을 들었는지 그리고 최저 어떤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렇게 되고 다 하셔가지고 fee를 갖다가 내시면 이제 접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이제 자기가 공부할 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어, 지금 중요한 거는 deciding what to study in university는 중요한 모멘트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UBC에 지원할 때는 어, 전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캠퍼스를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UBC는 여기 밴쿠버 캠퍼스가 있고 저 캘로나에 오카나간 캠퍼스가 있는데 그 캠퍼스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이 지원하는 전공에 관심이 있지만 지원할 때는 전공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로 지원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UBC 지원할 때는 반드시 학위와 캠퍼스를 선택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어떤 학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에 들어갈 때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학위를 받는 분야에 있는지를 잘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선택했던 학위가 내가 지금 1학년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 1학년이 끝나고 자신의 전공 분야 프로그램을 선택해도 되니까 너무 이 부분에서는 고심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매번 헷갈리는 게 UBC를 지원할 때는 디그리가 뭐고 프로그램이 뭐고 프로그램은 전공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그리는 뭐냐면 학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는 뭐다? 전공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다음 그 사람이 이제 받을 과학 학사 Bachelor of Science 이렇게 나오는 학위가 아, 지원할 때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갈 때는 뭐 물리학과다, 화학과다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이다, 컴퓨터 사이언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할 수가 없고 그냥 디그리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2학년에 올라갈 때 그때 정하게 됩니다. 자, 디그리라는 것은 학문적 초점 분야, 과학이냐 아니면 뭐 아트냐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학사 학위를 받는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학위를 받더라도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전공 과목을 뜻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결정하게 되니까 들어가실 때는 이제 학위에만 초점을 좀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셔서 자기가 지금 관심 있는 뭐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라든지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디 학위 아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과들은요. 지금 보면 영상 뭐 영화 제작 뭐 그다음에 문학 창작 그 다음에 연극 디자인, 뭐 연극에 관련된 디자인, 뭐 비주얼 아트 이런 미술 관련 과목과 그 다음에 이런 임업과들은 프로그램에 바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몇 개나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학위를 2개까지 1지망, 2지망 그리고 뭐 밴쿠버가 2개가 밴쿠버에서 2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는 밴쿠버, 하나는 오케나건 이렇게 결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 지원 자격 최저 요건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먼저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영어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9가지 방법으로 충족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캐나다의 세컨더리 스쿨에서 그레이드 9 잉글리시부터 9, 10, 11, 12 이렇게 네 과목의 잉글리시 그 잉글리시도 요즘에 좀 세분화돼서 뭐 잉글리시 퍼스트 네이션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과목들 중에 해서 통과를 했으면 영어 요구 충족 방법을 채운다. 자,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졸업을 하지 않았어도 외국에서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영어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4년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1919년 이전에 졸업한 학생은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이 아니에요. 이 학생들은 옛날에 프로빈셜 시험이라는 걸 쳤는데 거기서 70% 이상을 English 12 프로빈셜에서 받았을 경우 자, 이거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해당 상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AP 수업을 들은 학생 중에서 AP English Language와 Literature에서 4점을 받았거나 IB English HLSL에서 5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테스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네 가지의 섹션이 있는 그런 테스트를 치셔가지고 기준 이상을 스코어를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뭐 많이 시험을 보는 것은 이제 토플이죠. 토플 90 이상, 리딩과 리스닝은 22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총점이 90점이 넘었더라도 리딩과 리스닝에서 21점을 받으면 지원 영어 충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라이팅 스피킹은 21점 이상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IELTS는 총점이 6.5 이상이고 각 파트별로 미니멈은 6.0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셀핍이라는 시험에서 을 주관하는 그 페라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실시하는 카엘이라는 셀핍은 그러니까 제너럴 버전이고 카엘은 아카데믹 버전인데 거기서 70 이상을 받았을 경우 이런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요. 그 외에도 다른 캠브리지 서티피케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국 시험들 뭐 듀오링고 시험들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정해진 점수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권 대학에서 1년 이상 6학점 이상 트랜스퍼 할 시 이것도 이제 지금 고등학생은 상관없는 얘기죠. 대학을 다니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영어권 대학에서 학위가 있는 경우 당연히 입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사용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즉 한국 같은 나라이죠. 그러나 그 나라에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녔다든지 학교가 영어를 사용하는 학교를 4년 이상 다니는 경우도 충족을 시키고요. 자, 아니면은 여기 UBC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뭐 CEL 레벨 600 이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 영어 충족이 안 돼가지고 언어 연수 코스로 들어온 학생들이 여기서 요 레벨을 통과를 하게 되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에서 지원을 하시는 여러분이나 한국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1번,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8번 이렇게 영어 과목을 충족시켰으면 괜찮고요. 안 그랬으면 시험을 쳐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일단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합격이 완전히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어, 영어를 그냥 수강해서 패스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11학년이나 혹은 12학년에서 반드시 70%를 한 번은 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둘다 그레이드 11, 그레이드 12 잉글리시가 둘 다 69%다. 이러면 일반적인 최저
지원 자격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의 과목 중에서 이렇게 뒤에다 12가 붙어 있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이 적어도 이제 6개 이상. 그 과목에서 이제 그레이드 12 수준의 과목을 6개 정도 들었는데 뭐 요것은 아카데믹이나 난 아카데믹, 그러니까 뭘 빼야 되냐면 체육은 아니고요. 그다음 커리어, 헬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이렇게 뭐 쿠킹이나 뭐 이런 실기 이런 거 한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신이 이제 지원하려는 아까 디그리가 있었죠. 그 디그리에서 각각 학위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 무슨 과목은 들어야 된다. 잉글리시 12는 꼭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대 같은 경우는 칼큘러스, 프리칼큘러스나 칼큘러스 그런 걸 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AP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IB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각각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직접 자기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레귤러 점수로 그 뭐 95% 이렇게 모든 과목 6과목 정도에서 95% 이상을 받았으면은 아주 높은 점수인데요. IB를 들었던 학생들은 보통 한 89에서 90만 맞춰도 그게 아니라 90 정도로 95 정도로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IB 시험을 치거나 AP 시험을 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AP를 듣고 AP 시험을 쳤을 때 그 5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거의 100%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 어, IB 같은 경우에는 하이 레벨 6점, 그죠? 7점, 뭐 스탠더드 레벨이라도 7점 이런 것들은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면 IB를 들었거나 아니면 AP를 듣는 학생들은 그냥 레귤러 과목에서 나온 점수에다가 플러스 한 5를 더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이제 성적을 볼 때 뭘 중점적으로 보느냐. 어, 체육, 커리어, 다른 직업 관련 과목을 제외한 아카데믹 코र्스의 점수를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지원한 학위와 관련된 과목을 중요시 여겨서 영어, 수학, 컴퓨터 과학, 제2외국어, 사회, 예술 등의,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그 과목이 중점적으로 평가가 되고, 얼리로 넣은 학생들은 이제 11학년 과목들의 성적이 중요시 되고요. 그 다음에 11학년, 12학년 거의 같은 과목, 뭐 프리칼큘러스 11, 프리칼큘러스 12, 뭐 이렇게 잉글리시 11, 12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주로 12학년 성적을 중요하게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위와 관련된 과목들이 이제 키 코र्스인데 주로 잉글리시 12와 프리칼큘러스 12가 항상 포함 거의 되기 때문에 영어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여기서 이제 좋은 점수를 못 받으면 좀 점수가 안에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점수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 자기가 지금 지원한 그 전공 관련성 과목들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AP나 IB 언어 과목 등의 난이도 있는 과목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자신이 특별히 지원한 그 관련된 학위와 관련된 과목들에서 특별히 성적이 좋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지원하시는 분 중에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것은 컴퓨터 사이언스로 가고 싶은 학생들, 그죠? 그런 학생들은 이제 사이언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다음 또 공대에 들어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제 수학 쪽에 보통 대부분이 다 AP를 갖고 있거나 IB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레귤러로 간다면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95에서 99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IB나 IB 6점 이상, 그죠? 그게 다 95% 이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어,
레귤러 과목을 들은 학생의 경우는 특별히 성적을 좀 높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보시면 어떤 데는 UBC에서 80 몇 퍼센트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때는 90대 로우 90대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보면은 95% 이상이다. 근데 이제 지원한 학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학과들은 좀 높고 그 다음에 좀 조금 비인기 과목들은 그런 전공들은 80대 중반, 80대 뭐 조금 하이 80대 부분들도 충분히 합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인기가 있는 그런 과들, 특별히 이제 여기 경영학과, 소더스쿨 이런 데는 좀 굉장히 치열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 한 95%, 그다음에 수학도 한 95% 이상을 받아야 과학 과목 같은 것도 소셜도 한 95%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다 생각을 해서 코스를 고르고 나면요. 이제 퍼스널 프로파일. 여기 보시면 이제까지 집어넣었던 성적표 요걸로 이제 고르면은 당연히 자동으로 그냥 성적표가 학교로 전송이 되게 되는데요. 그 학교의 프로파일을 트랜스크립트를 보내는 것은 그 트랜스크립트를 보내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BC 트랜스크립트를 담당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UBC로 전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스널 프로파일. 자, 이 부분이 이제 UBC가 좀 캐나다에 있는 다른 학교랑 좀 다른 건데요. UBC 말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이언스로 바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공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있는 로트만 커머스라고 하는 경영학과를 지원할 경우에 퍼스널 프로파일을 에세이 같은 걸 좀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UBC는 그냥 거의 모든 학생에게 다 이거를 요구한다. 미국처럼 에세이를 쓰셔야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누가 써야 되는가를 지금 보면요. 하이스쿨 스튜던트인데 UBC의 오카나간이나 밴쿠버 캠퍼스에 지원하는 사람, 즉 건축 디자인 여기 보면 조경 도시 환경 학위 지원자를 제외하고는 어, 전부 다 퍼스널 프로파일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트랜스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퍼스널 프로파일의 질문들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벌써 650자 정도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즉 커먼 앱 에세이나 컬리션 앱 에세이를 쓰셨을 텐데요. 요게 UBC를 지원할 때는 두 개로 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거는 650자를 쭉 길게 써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반면에 UBC에서는 지금 두 개로 좀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Tell us about who you are. How would your family, friends, and members of your community describe you?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술하나요? 그죠? If possible, please include something about yourself that you are most proud of and why.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잘난 거라면 자랑해보라 이런 얘기죠. 자신의 어떤 퀄리티가 잘하는 건가.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나는 피아노를 잘 쳐요. 나는 수학을 잘해요. 수학을 잘해요는 아까 수학 점수로 다 보이죠? 그다음에 피아노로 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extra curricular activity를 쓰는 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말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런 특기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품, 얼마나 끈질기게 이 인생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 얼마나 인간이 좀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에세이인데
여기는 1500 캐릭터인데요. 한자 A를 치면 그게 원 캐릭터고 그 다음에 한자를 띄워도 원 캐릭터예요. 그 다음에 마침표를 찍어도 원 캐릭터라서 그게 한 1500 캐릭터를 쓰라고 했는데 이게 월드로 바꿔 쓰게 되면 한 200에서 300 월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쓰는 이제 레터 사이즈 용지로 보게 되면 한 4분의 3 정도, 4분의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일단 personal identity question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니한테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해서 한 두 개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미국에서 650자를 써가지고 바로 UBC에 갖다 붙이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두 개로 좀 나눠서 써야 합니다. 자, what is important to you and why? 요 부분은요, 아마 vision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꿈이 뭐냐? 그죠? 네 인생에 살면서 저 위에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했었던 좀 가장 내가 내세울 만한 게 뭐냐? 나의 퀄리티 중에서. 그죠? 부지런한 거냐? 아니면 역경을 딛고 일어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돌봐주는 거냐? 뭐 이런 커뮤니티와 관련성이 좀 있다면 요거는 좀 더 개인적으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면을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비전 퀘스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5개의 액티비티를 집어넣는 게 있는데 한 100월드 정도로 5개의 액티비티를 대표적인 거를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이제 카테고리가 나오게 돼요. 그 카테고리는 이제 클럽이냐, 뭐 애틀레틱스 그러니까 체육을 한 거냐, 아니면 아트 퍼포먼스 뭐 이런 예술 이런 공연 같은 걸 한 거냐, 아니면은 service to others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한 거냐, 아니면은 커뮤니티 뭐 서비스를 한 거냐, 이런 봉사활동 아니면은 뭐 others 해가지고 리서치한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대회 나가서 상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어 있는데 그 각각마다 한 100월드 정도로 100월드 정도로 그러니까 어워드를 받은 것도 여기다 쓰게 돼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거 5개를 잘 정리해서 내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0워드로 각각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적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대표적인 것 다시 2개를 골라가지고 one or two activity를 골라서 뭐 하나가 되게 두드러진 게 있다거나 아니면 2개가 아주 두드러진 게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네가 했던 롤은 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운 거는 뭐다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에요. 음. 뭐 2개를 이렇게 탁탁 쓰는 것보다는 하나의 액티비티가 얼마나 좀 심도 있게 일어났고 그게 내가 지금 지원하는 이 학위와 그리고 공부하려는 이 비전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자신의 어떤 패션을 적어주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고 around 300월드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UBC에 들어와서 네가 이렇게 아카데믹 히스토리가 있고 그다음 퓨처 아카데믹 플랜도 있는데 아, 얘가 왜 그래서 이 대학을 오기 위해서 세컨더리 스쿨의 코र्스는 어떻게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어떤 circumstance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퍼스널 프로파일만 해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에세이가 아주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한 200에 300자짜리가 2개, 300자짜리만 해도 이제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100자가 되니까 이 부분은 에세이를 쓰는데 좀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저기 뭐야 그 UBC 마감일까지 저희가 계속 이 퍼스널 프로파일에 대한 전문가들 저희 학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선생님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셨다가 지금 은퇴하신 분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매년 봐주고 계신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밑에 있는 연락처를 보시고 저희한테 컨택하시면 저희가 세션을 잡아서 요것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레프리가 2명을 선정하는 건데 이게 거의 이제 추천서 같은 건데요. 추천서, 미국 대학은 이제 추천서를 레코멘데이션을 써서 선생님들이 보내지만 여기는 그냥 레프리만 이름만 하고 전화번호, 연락처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만약에 궁금할 때 만약에 이 액티비티가 굉장히 이 학생을 뽑아야 되는 중요한 그런 경우가 될 경우는 아마 레프리한테 확인을 해서 물어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명, 그 다음에 학교의 카운슬러나 아니면 IB를 들었다면 IB 코디네이터, 아니면 뭐 이런 학교에서 자기가 그 과에 학위에 지원하는데 그 과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랑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선생님을 레프리로 선정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먼저 퍼스널 프로파일의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요거에 한 2, 300자 되는 에세이 여기다 집어넣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액티비티 5개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씩 edit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것이고 뭐 얼마나 했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라면 끝난 날짜는 쓰지 않고 밑에 ongoing 하는 것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extracurricular activity에 대해서 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왜 전공을 선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학습 계획에 대한 얘기, 한 100자 조금 넘는다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랩프리를 더하는 화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위에서 쓴 내용이 내가 혼자 쓴 거다. 그죠? 물론 도움을 받았지만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I confirm 해가지고 컨펌을 하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장학금 밑에 가면 보시면 장학금인데요. 여기 보면 프레시덴셜 장학금이라고 해서 총장 장학금을 신청을 해서 학업이나 과외활동 성취도가 높은 학생에게 지급하는데요. 평균 보통 93% 이상의 학생, 그러니까 IB나 AP를 들은 학생들은 한 90대 초반 학생들도 지원을 하시면 되고, 레귤러는 평균 93% 이상 정도가 지원을 하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내가 이 장학금을 받아야 할 학생, 대부분의 경우는 잘나서 받는다 이렇게 하면 거의 안 되고요. 커뮤니티를 중요시하고 내가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거의 공부를 해서 이 커뮤니티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를 공부를 할 돈을 내가 좀 financial need가 필요한데 그것을 좀 뒷받침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분도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같이 대화를 통해서 에세이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Centennial Scholars Entrance Award라고 하는데 요거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크게 성적이 구애받지 않고 가정 형편이 대단히 어려운 경우인데 자, 이 경우는 12월 1일까지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거의 한 1년에 한 2만 불 정도 학비를 충분히 커버하고 기숙사까지도 조금 커버하는 그 정도의 돈이 나오니까 반드시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서 뭐 그렇게 가정 형편이 크게 우리 가정이 한 10만 불 이상 되지 않는다. 10만 불 이상 연 10만 불 부모님 소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신청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에 대한 정보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additional comment에는 뭘 쓰냐면 원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 내용을 여기다가 한 200, 300 월드를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건강 문제로 뭐 입원을 해서 장기적으로 입원을 해서 학교 성적이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제 제가 공부를 한창 해야 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나 이런 상태로 집안에 큰 일이 터졌거나 누가 아파가지고 자기가 가정을 돌봐야 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적어서 여기다가 추가를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세이브를 하고 밑에 가서 리뷰, 서브밋 요걸 누르시면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메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메일을 컨펌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를 하면 이렇게 모두가 그린으로 표시가 되면서 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되고 간혹 가다가 이제 학교에서 바로 접촉을 해서 몇 주 안에 UBC 어플리케이션 포털이라는 데 로그인 정보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확인해서 어떤 경우는 이제 인터뷰 뭐 비디오 어플리케이션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각 전공마다 조금씩 좀 다르니까 그때 어플리케이션 포털에 들어가서 UBC 어플리케이션 포털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작성을 해서 내는 게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UBC 지원도 12월 1일까지 그 전에 11월 달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부 캐나다 학교들이요. 롤링 베이스로 학생을 뽑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지원한 사람들이 좀 성적도 좋고 분위기도 좋으면 그냥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레귤러 뭐 1월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리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확률이 좀 낮아질 것 같으니까 반드시 12월 1일 이전에 11월 달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고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원서만 제출하고 돈 내면 되는 건데 UBC 같은 경우는 퍼스널 프로파일이라고 에세이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이 부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저희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이메일 그다음 홈페이지에서 뭐 연락처를 남겨두시는지 상담을 신청하시면 이 부분에 저희가 빠르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UBC 지원하는 모든 얘기 뭐 SFU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그게 뭐 퍼스널 프로파일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 학교 따라가서 그냥 너라는 거 넣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원서 준비 잘 하시고 내년에 계속 하면서 1월, 2월, 3월, 4월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준비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